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4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고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합성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다른 식물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양분을 섭취합니다. 자, 그런데 녹색을 띠는 식물들은 그 양분을 먹지 않고 스스로 합성을 하죠. 무엇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그래서 빛 광자를 씁니다.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양분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포도당입니다. 자, 광합성의 정의부터 적어볼게요.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자, 포도당을 합성하려면 원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물도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성분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흔한 재료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을 합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녹색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얻는 과정, 이것이 광합성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엽록체라고 불리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엽록체 속에는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체 역시 초록빛을 띠게 됩니다. 빛을 흡수하는 엽록소를 지닌 세포 소기관이 바로 엽록체고요. 엽록소가 빛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이 흡수한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해 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당연히 빛이 필요하니까 낮에 광합성이 주로 일어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엽록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파리가 하나 있고요. 그 이파리에 인맥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인맥과 연결된 그 줄기에 파란색은 물관이요. 이 보라색은 체관에 해당합니다. 물관과 체관,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식물 잎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내에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거기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좀 과장해서 엽록체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자, 엽록체는 요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좀 크게 그려주세요. 여러 개의 동전을 쌓아놓은 것과 같은 요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까만색으로 광합성 과정을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린 얘는 엽록체를 과장해서 그린 것입니다. 이 엽록체 안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포도당이 생기고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광합성에는 반드시 태양의 빛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빛 에너지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이
엽록소를 갖고 있는 엽록체이기 때문에 요 반응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로 화살표 밑에다가 괄호를 열고 엽록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검은색으로 쓴 것이 광합성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가 어디로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는 생성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요 파란색 요 관이 물관입니다.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보라색으로 표현된 곳이 체관입니다. 체관은 포도당을 포함한 각종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물은 물관을 통해 이동해서 잎까지 전달이 됩니다. 식물은 물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다가 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요. 요 물이 뿌리로부터 흡수가 되어서 요렇게 물관을 통해 이렇게 이동되어 왔다라고 요 물의 이동 경로를 화살표를 이렇게 쳐주시겠습니다.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고 물관을 통해 이동되어 식물체 전체로 공급이 되는데 잎까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성분인데요. 자,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이 CO2입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요 CO2가 잎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식물의 잎의 뒷면에 보면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요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우리는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기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공은 기체 성분이 출입하는 그런 구멍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요렇게 기공을 통해서 잎까지 전달되어 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잎의 엽록체에 공급이 되면 엽록체에서는 엽록소에 의해서 흡수된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포도당은 요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포도당을 동그라미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합성된 포도당은 일단은 이 엽록체에 저장이 되는데 포도당을 그냥 저장하지 않고요. 포도당으로 결합하면 녹말이 됩니다.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저장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녹말에서 포도당을 끊어내가지고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광합성을 통해 합성된 이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이 돼서 1차적으로는 엽록체에 저장이 됐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식물체 전체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공급이 되냐? 설탕이라는 화학적인 구조를 가진 형태로 전환이 된 다음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체 전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화살표를 이렇게 체관으로 해주시고요. 포도당 형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설탕의 형태. 참고로 포도당은 우리가 단당류라고 해서 기본 당 입자 하나로 구성됐다면 설탕은 이당류라 그래서 단당류 2개가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릴 때 이렇게 2개로 그리겠습니다. 설탕으로 전환이 되어서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설탕으로 전환이 되어서
체관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식물체 전체로 이동을 하는데 특히 이 설탕, 포도당이 남는 경우에는 자, 식물 중에 주로 양분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열매 또는 뿌리 같은 양분 저장 기관으로 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녹말로 전환된 다음에 저장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산소 기체는 뭐에 필요하냐? 숨 쉬는 데 필요합니다. 식물도 인간처럼 숨을 쉽니다. 즉 호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식물체 자체의 호흡에 쓰이고요. 남은 산소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됩니다. 공기 중으로 방출된 산소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의 호흡에 사용이 되게 되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어요. 일명 녹말 생성 확인 실험. 자, 물속에 들어있는 이 식물의 잎은 바로 검정말의 잎입니다. 검정말은 물 속에서 서식하는 수생 식물에 해당해요. 자, 검정말의 잎을 비커에 넣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광원을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검정말 잎의 표면에 이렇게 아주 작은 공기방울들이 달라붙습니다. 기포가 생성됩니다. 이 기포의 정체가 바로 무엇이냐? 산소기체입니다. 우리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기포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어떤 일종의 화학 반응, 이것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 하는데 어떤 물질 대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검정말의 잎을 꺼냅니다. 그 꺼낸 잎을 가지고 색깔을 바꿔서 에탄올이 든 비커에 넣고 중탕을 해줍니다. 에탄올이 든 비커에 넣고 중탕하는 요 과정은 탈색의 과정입니다. 식물 잎을 녹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뿌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데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하는 데 쓰이는 지시약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뿌린 곳에 녹말이 있었다면 청남색으로 변색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검정말의 잎을 일단 흰색으로 탈색시킨 다음에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뿌렸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원이 없는, 즉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은 동일한 검정말의 잎과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광원을 빛을 쬐어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뿌리면 청남색을 띠게 되거든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됐다라는 것입니다. 밑에다가 써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광합성 결과 사실은 녹말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영양분은 유기물은 포도당이고요. 이 포도당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녹말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광합성에 필요한 첫 번째 물질은 물이고요.
식물은 물을 뿌리를 통해 흡수합니다. 그래서 물관을 통해 물이 이동해서 식물체 전체에 운반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물질은 이산화탄소고요.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를 사용하는데 이 공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되어서 광합성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유기물인 포도당입니다. 참고로 요 유기물이라는 단어는 탄화 수소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가 결합된 물질이거든요. 이 탄화수소 화합물의 특징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유기물의 반대말은 무기물이죠. 무기물과 유기물을 비교하면 무기물에 비해서 유기물에는 많은 화학적인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 대표적인 유기물이 바로 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은 포도당을 합성하거나 포도당을 먹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합성되고 합성된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전환이 되어서 엽록체에 1차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주로 밤이 되면 설탕으로 전환이 되어서 체관을 따라 이동을 해서 식물체 전체로 이제 운반이 되는데 특히나 이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인 열매나 뿌리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녹말로 전환이 되어서 열매, 뿌리 같은 양분 저장 기관들의 저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주로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먹는 것입니다.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두 번째 물질은 바로 산소예요. 생성된 산소는 식물 자신의 호흡에 일단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 대기 중에 방출된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인간도 그리고 많은 생물들도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